아주 미남 미녀가 아주 득세했던 그런데 그분이 소개해 주는 데가 연기자가 아니고 스텝으로 그래서 연출부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충무로에 아주 60년대 후반이나 70년까지 그 오스틴이라는 그런 아주 오스틴이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연기자는 주로 안 타지만은 스텝들이 타고 뭐 이동차나 기재도 싣고 다니고 병운차 같아요. 큰 거. 그런 것도 좀 타고 그리고 안개 피운다고 깡통을 돌렸는데 그걸 쪼다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잘 돌려도 쪼다고. 소고가 참 많았던. 네, 대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많아요. 연기자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참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왜냐하면 감독님들을 잘 만났어요. 조문진 감독님이 그 시대 참 두 아들이란 영화나 그런 영화를 해서 멜로드라마에 굉장히 좀 좋은 감독이었고 그래서 그 테스트 겸 영화를 윤정희 씨 남자친구 역을 했는데 많이 찍었어요. 극장 가보니까 몇 장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편집이라는 거를 물론 연출부에서 좀 알긴 알았는데 너무나 드러내버린 거예요. 뭐 연기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죠. 흥분하시면 사투리가 좀 나오시는데 안 찍었어요 하시는데. 예, 나옵니다 지금. 아니 그렇게 많은 여배우들이 또 우리 이 가족들하고 부산에서 보러 갔는데 정말 창피하더만요. 안 나오는 거. 처음에는 또 다. 그렇게 여배우들 뭐 장미 씨나 그렇게 정윤희 씨나 예쁜 여배우들이랑 연기를 하는데 스킨십도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연기지만 좀 애정이 가고 특별히 좀 좋아했던 배우나 그런 배우는 없었나요? 그런데 뭐 그거는 영화로 만난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직업으로 만난 거기 때문에 크게 물론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도 스캔들을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이 주간지들이 뭐 썬데이 서울, 주간경량 뭐 이런 잡지들이 그래서 정말 기자분들이 아마 엄영수 씨도 그 시대에 조금 기억은 할지 몰라도 영화 많이 하셨잖아요. 기억하죠. 파견을 했을 정도라니까. 파견이라면은 파견 그 밑에 근무를. 파견 근무가 아니라 그 밑에 이 끈아풀이라 그러나? 그래서 정보원이지 내가 이 말을 좀 이렇게 하는데 정보원을 두고도 어느 뭐 여배우 남자 배우 만나는 거 있으면 제공해라 할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그 주간지에 그게. 그래서 스캔들 날까봐 안 만나신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매력이 없었나 보죠. 뭐. 에이. 근데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 연출부 생활을 워낙 성실하게 감당하셨을 것 같아요. 온갖 굳은 일 다 마다 않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감독님들도 좋게 보시고 한 건데. 언제든지 성실함은 있었어요. 네. 근데 왜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걸 또 왜 물으세요? 그런데 뭐 정말 그 얘기는 좀 뺐으면은 좋았던 건데 제가 그 영화 연기자로 있다가 영화사를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역시 그 비즈니스도 뭐 즐기면서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데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영화사가 크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반가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사업을 전개를 했죠. 계속 만회하려고. 많은 걸. 예. 그러다 보니까 충무로를 떠나게 되고 또 세대 교체도 돼버리고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은 시골에서 경남 김해시에서 올라왔습니다. 촌사람이에요 이래도 거기서 그 상동이라는 그 아주 숲이 많은 곳에서 식구는 그 세파트 개 2마리입니다. 저 알아요. 저 다 봤어요. 근데 보니까 포니와 폴카라는 내 가족이고 그리고 난초를 그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집안 살림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집안 살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 어디서 보셔서도 그래요. 저는 저희가 정보원을 좀 심어놨었습니다. 저도 끈한풀이거든요. 혼자 살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즐기시는 거하고 좋아서 하시는 거하고 직접 음식도 끓여 드시고. 네, 그래요. 그럼 뭐 주 종목이 뭡니까? 요리 중에 잘하시는 거? 저 뭐 크게 잘하는 거 없고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정도. 제일 중요한 걸 잘하시네요. 그러게요. 그렇죠. 예. 그 항상 먹는 거기 때문에. 예. 빨래도 잘 하시고 그러면. 빨래는 세탁기 있잖아요, 요즘. 예.
그 옛날에는 많이 외식을 했어요. 사 먹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해 먹자 뭐 그런 거죠. 근데 남자분들이 그 혼자 사시는 경우 보면 진짜 더 깔끔하게 하시고 네. 저희 아나운서 선배 중에도 계셨잖아요. 네, 누가 그렇죠. 집에 가 보니까 정말 파리가 낙상하게 해놓고 사셨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거든요.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예전에 아무래도 김치런 씨 하면 겨울 여자 당시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그럼요. 많으셨을 텐데 네. 원래는 또 그 이덕화 씨한테 제의가 왔었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 그건 좀 우리가 아니었군요. 어디까지 얘기했던가? 아, 예. 아, 사랑해본 경험이 없었다고 하셨죠?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다름 아니라 앞으로 여기 있는 나를 한번 사랑해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예뻤네, 장미 씨. 지금도 예쁘시지만 아름다우시지만. 30년 넘었죠. 어쩌다가 운이 좋았던 거라고요? 저게 당대 최고의 놀이기구였잖아요. 어머, 뭔 일이 있을 것만 같아요. 눈빛이. 이야. 와, 멋있다. 그 겨울 아니, 여자는 예. 그 당시에 뭐 이덕화 씨뿐이 아니고 많은 남자 배우들이 우습게 역할을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이 그 겨울 여자나 별들의 고향이다 뭐 일간지에다 그 그렇죠. 연재 소설이고 예. 또 베스트셀러를 영화하는 게 아주 그 당시는 흥행이 됐던 시절이니까 별들의 고향이 뭐 굉장한 히트를 했거든요. 그 뒤에 이제 겨울 여자도 아주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이화역은 뭐 장미 씨로 아마 결정이 됐는데 김호승 감독님이 그 신인 발굴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뭐 나이는 좀 들었지만 영화 몇 편 했지만은 이덕화 씨만큼 유명하지 못했고 좀 이렇게 좀 묻혀 있는 배우였죠. 인정을 많이 못 받았던 배우인데 제 영화 빵간의 산다를 보시고 아마 캐스팅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배우들이 이덕화 씨도 그랬고 이덕화 씨는 그때 진짜 잊지 마라는 영화 있었어요. 이매진 씨하고. 그래서 그 영화로 많이 알려진 배우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덕화 씨가 욕심을 낸 건 역할에도 맞겠지만 터프한 거로. 그렇지. 그것도 이제 그 청춘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교복을 벗고 그런 거에서 아마 그 역할을 탐을 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했죠, 저 예, 작품이. 그 당시에는 뭐, 한 극장, 단극장에서 관객 수를 이제 했어요, 뭐, 얼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 단극장에서 이제 인원을 많이 동원 기록을 깼죠. 근데 이제 2류, 3류로 막 가잖아요. 가면은 이제 여중생도 가발 쓰고 가서 봤다고 그래요. 요즘 그분들이 다 주부들이더라고요. 그 기록 제가 아는데요. 저도 영화 한 30편 했거든요. 예. 이제 흥행이 안 돼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아니, 어떤 작품들을 제목을 좀 말씀해 30편이나 보시면. 하셨어요? 30편 넘게.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영화 있었죠. 이게 대구에서 개봉할 때 우리가 개봉 무대 인사를 갔어요. 예. 관객이 3명 들어왔어. 3명 들어왔다가 우리가 무대 인사하고 나니까 없어졌어. 이게 그리고 대구에서 손님이 안 들잖아? 광주에도 안 들어. 부산도 안 들어. 약속한 듯이. 야, 그거 참, 어떻게, 누가 연락을 하나, 정보원들이. 근데 그때 이제, 1974년 그 별들의 고향이죠? 네, 그게 대단했죠. 46만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겨울여자 78년도에 한 게 58만, 5,775명인가 그래도. 그 숫자까지 다 알아요? 네, 그냥 그런 거 외우는 게 조사를 다, 특기예요. 네, 조사를 다 하시니까. 근데, 제가 하여튼 영화로는 천당과 지옥을 한번 경험해봤는데, 근데 우레메라는 걸 했어요. 아. 홍콩 할매 귀신? 네네. 그건 대박이었죠. 야, 그건